새롭게 태어나 잠에서 깨어나 한번 꼭 길어 에너지 충전해서 come on let's get it AOMG higher music let's party 삶을 돌아봐야 너무 행복하지 박재범 보컬에다 차차 빛까지 It's a dream team 마치 마이클 레스카리 패배를 느껴봐야 승리의 맛이 그만큼 달콤해야 희망을 잃지 않게 고개를 숙이지 마 떳떳하게 Keep your head up keep your head up yes, sir. 매일 밤 새로 태어나지 난 꿈의 장소는 침대가 아니야 답답한 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나 지나간 모든 건 당연히 지나간 대로 의미를 갖겠지 다시 새 그림을 그려 한 번뿐인 삶은 드라마 아닌 다큐 각본을 못 쓴다 해도 분량 확보하길 yeah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 Yeah, I'm too original 나의 모든 걸 직접 디자인하는 작업 중력은 나를 중심에 끌어당겨 몇 개 더 런해. 자, 오늘은 198쪽부터 201쪽까지고요. 새로운 종교. 자, 종교라는 게 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믿겠지만 또 안 믿는 친구들은 좀 안 믿는 친구도 많은데, 이 종교가 유행할 때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질 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삶에서 어떤 희망을 갖기 힘들 때 이 종교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선 후기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없을 때 이때 이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삶이 힘들어진 농민들이 더 이상 참다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조선 후기가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들과 이 농민 봉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이 네 개입니다. 천주교, 동학, 그 다음에 홍경래라는 사람이랑 임술 농민 봉기.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 천주교는 이제 청나라를 통해 수용된 이제 우리가 흔히 성당 가는 사람들이죠. 천주교는 지금 성당 가는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서양의 종교가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처음 조선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사실 조선에서는 인간이 평등하지 않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양반인과 어떤 그런 신분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남녀 간의 차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평등하다라는 이런 종교가 사실 조선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사를 거부합니다. 이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였는데, 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어떤 조선 정부와 굉장히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두 번째는 동학이라는 종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서학에 맞서서 새로 일어나는 신흥 종교고요. 이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고요. 역시 인간 평등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삶에 힘들었던 농민들의 어떤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홍경래라는 사람은 이제 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뿌리 깊은 평안도 차별의식. 지금도 우리가 또 좁은 당덩어리에서도 우리가 이 일베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라도를 굉장히 차별하죠. 조선에서는 이 평안도를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자,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이 홍경래의 난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라는 건데, 임술년은 언제냐면 1862년입니다. 이 해에 이제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만큼 농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단어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새로운 종교가 유행할 때 이 백성들이 기댈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예언사상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행했던 예언사상이 뭐가 있냐면, 이 정감록이라고 해서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계룡산에 들어선다라고 해서, 이씨 왕조는 당연히 조선을 가리키죠. 조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룡산에 이 새로운 어떤 풍수들이설에 따르면 계룡산이 이 떠오르는 땅이다 라고 해서 이 정씨 왕조, 그래서
이 정씨들 중에서는 이런 예언사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힘들어질 때 미륵사상, 미륵불이 내려와서 중생을 구원한다라는, 이 미륵불은 우리가 예전에도 궁예가 자신이 스스로 미륵불이다라는 걸 자처했다고 했죠. 이 불교에서 비롯된 이런 예언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천주교 확산인데, 이게 처음에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이런 학문으로서 수용되면서 조선에 있는 학자들도 흥미롭게 많이 읽었었죠, 처음에는. 자,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서서히 이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겠죠. 자, 근데 사실 이런 다른 신부 사람들, 또 남녀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본다는 것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사까지 거부하면서,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거의 뭐 나라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나라에서. 하지만 이렇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이런 힘들었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삶이 힘든데 죽고 나서 이 종교를 계속 믿는다면 죽어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힘들었던 조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버리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천주교가 금지되었지만 계속해서 천주교는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조 때까지만 해도, 정조는 좀 천주교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관용적이었는데, 이제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유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대대적으로 처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도 대대적인 박해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져도 계속해서 교세는 확장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은 동학이고요. 이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한 종교입니다. 서학에 반대하는 뜻에서 이제 반대의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런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 종교를 융합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이 동학의 가장 핵심은 인내천이라고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삼남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영남, 호남, 충청, 이 농민들이 많은 평야 지역이죠. 이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크게 확산되어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회 때 배울 텐데, 이 동학 농민운동까지 큰 대규모 봉기까지 일으킬 정도로 동학의 교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도 이 동학은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라고 합니다. 천도교. 이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남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라는 거, 조선 후기 때 이런 힘들었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해 주셨던 종교라는 거. 자, 그래서 새로운 종교는 이런 예언사상들과 천주교, 동학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봉기입니다. 농민봉기.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라는 거. 자, 일단 홍경래는 아니고요. 1811년입니다. 평안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사실 평안도는 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 중국과 대외 교류를 많이 하면서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자, 근데 사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고요. 이 홍경래 역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과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러자 내가 떨어진 이유는 이 평안도 사람을 안 뽑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봉기를 준비하는데, 이 봉기 준비 과정도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준비합니다, 이 봉기를. 그래서 각지의 사람들을 섭외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동지들을 모으고, 자, 그런 식으로 봉기를 준비했는데, 자, 이 지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평안도 이 북쪽 지방. 자, 장악했다가 약 5개월 만에 진압됩니다. 그런데 이 봉기가 이제 탐관오리들한테 시달렸던 많은 농민들도 이 봉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점을 뜻하고, 이 자료는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보면 홍경래가 경문을 띄우는 건데, 경문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봉기에 참여해달라는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관서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모두 경문을 들으라. 자, 이 평안도 지방은 문물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이 조정에서는, 이 중앙정부는 이 평안도를 버리는 것이 썩은 흙과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이 평안도 놈,
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노비들한테도 무시를 당할 정도면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하겠죠. 자, 여기도 보면 뒤에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간신배들이 세력을 떨치고 김조순은 안동김씨입니다. 안동김씨. 이 무리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논다.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당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민심도 굉장히 흉흉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출제하고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은 홍경래의 봉기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임술농민 봉기 1862년이고요. 이거는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우리 임시전한테 진주대첩 배웠었죠. 그 진주입니다. 과도한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농민들이 참다 이제 폭발한 사건이고요. 이제 관할을 습격하고 아전들을 죽이고 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자, 백성 수만 명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모여서 이제 관리들의 집을 태우고요. 보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둔 명목, 이런 아전들이 억지로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한 징수한 일들을 면전에서 여러 번 질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을 풀기 위해서 이 관리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렸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방이라는 이 김윤구가 도망가다가 수색 끝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불타 죽었다 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70여 곳에서 이제 전국적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농민들이 더 이상 이제 참고 있지 않겠다. 어떤 이제 서서히 이제 현대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부도 이런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발전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 실제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뭐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라도 끌어냈다라는 게 이 임술농민봉기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